저는 거의 매일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요. 결혼 후에는 아이도 키우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할 일들을 처리하기에도 힘에 부쳐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니까 멀리 있다고 느껴졌던 목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저의 40대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16년차 프리랜서 엔잡러이자 만 3살 아이의 엄마인 이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PDS 다이어리를 쓴 지 이제 4달 차 새내기예요. 하지만 제가 보내는 하루와 삶에 임하는 저의 마음가짐은 그 사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하며 육아하며 해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한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마따 씨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업무 전화가 와요. 노트북으로 달려가서 급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맞다, 빨래 돌려야 되는데 하고 세탁실로 향합니다. 세탁기를 작동시켜 놓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물 한 잔 마시러 주방에 갔다가 깨닫습니다. 맞다, 설거지. 빨래 다 구겨졌네. 이렇게 아맞다 무한굴레에서 하루 종일 허우적거리다가 이것저것 손만 대놓고 뭐 하나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너무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맞다 씨가 PDS 다이어리를 만나고 어떻게 진화 중인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요. 일하면서 계속 학교도 다녔고 결혼 후에는 아이도 키우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다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었지만 육아를 시작한 이후로는 일도 육아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할 일은 더 많아졌는데 지금 당장 눈앞의 일들 처리하기에도 버거워서 주변과 상황을 탓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지방에 강의가 있는 날에는 전날부터 예민해집니다. 출근 시간 정체를 피해서 도착을 하려면 어쩔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할 때도 있는데 저희 아들이 진짜 잠이 없는 아이거든요. 전날 저녁 8시부터 아이 재우기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1시 넘어가도록 안 자면 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을 해요. 일하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거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자책도 많이 하고요.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내 욕심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뭔가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을 마음에 가지고 살았었고 마흔을 앞두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불안감이 더 커지게 돼요. 결단이 필요한 때였고 답을 찾기 위해서 일단 닥치는 대로 독서부터 해보자 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스터디원 영상을 보게 됐고요. 곧바로 퓨처셀프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습니다. 그렇게 2024년을 저는 싱큐베이션 그리고 PDS 다이어리와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늘 다이어리는 써왔었어요. 그런데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일과가 제 목표와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목표와 멀어지는 행동들을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쁘다면서 잠이 부족하다면서 낮 시간에 잠깐 틈이 나거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말 그대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걸 발견합니다. 그동안은 아이를 재워야 못다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이가 늦게 자면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 재우면서 같이 자보자 라고 마음을 바꿔봤어요. 그리고 할 일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하지 뭐 라고 그냥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주변 상황을 탓하면서 억지로 겨우겨우 일어나서 보냈었던 새벽 시간과 제 결정으로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맞이하는 새벽 시간은 질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렇게 저의 약점이었던 시간 관리에서 작은 성공을 맛본 저는 낮 시간에 시간 도둑도 잡아보기로 합니다. 유튜브는 홈 화면에서 추천 영상이 뜨지 않도록 설정을 했고요. 인스타는 어플 사용 시간을 하루 10분으로 제한을 해서 필요한 것만 검색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정리하자면 저는 그동안 시간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안 중요한 일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니까 덜 중요한 일들을 가지치기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의 저의 우선순위 3가지는 독서, 코칭, 그리고 건강입니다. 일하고 육아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1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한 책 한 권 온전히 완독하기도 어려웠었던 저는 어느새 책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지난 3개월 반 동안 벌써 6편의 서평도 썼고요. 제가 늘 일하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작년에 퓨처셀프를 읽으면서 1년 후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때 저 글을 쓸 때만 해도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1년 안에 무슨 책을 쓸 수 있겠어? 이런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PDS와 함께한 지 3개월여 만에 올 연말에 출간 예정인 책에 공저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코칭이에요. 처음에 저를 프리랜서 엔잡러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현재 강의를 다니면서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코칭학을 전공 중이에요. 늘 무리한 강의 일정과 업무 일정을 잡느라고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 며칠씩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학기에 저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학교를 왜 또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교를 휴학할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중심에 두고 올해 목표와 관련 없는 강의와 업무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게 됐고요. 이번 학기에 지금 중간고사가 어제 막 끝났는데요. 문제없이 잘 다니면서 코치로서의 역량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한 40대를 살고 싶어서 난생 처음으로 제 의지로 달리기라는 걸 시도해 봅니다. 무려 1km를 뛰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마는데요. 도망가는 아들 잡으러 다닐 때 말고는 다리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1km를 시작으로 매일 거리를 조금씩 늘려갔어요. 영하 15도의 날씨도 저를 막지 못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영하 15도의 날씨에 밖에서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마스크 위로 입김이 올라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눈썹과 속눈썹에 고드름이 맺힙니다. 네, 저는 그렇게 달리기 시작한 지 54일째인 지난 3월 1일에 5km 마라톤에 참가해서 완주에 성공했고요. 다음 목표는 5월 4일 10km 마라톤 완주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해 나갔더니 멀리 있다고 느껴졌던 목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마따 씨는 PDS를 만나고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머릿속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맞다, 안 맞다들을 오늘의 플랜칸에 적어뒀습니다.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하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던 일을 다 끝낸 후에 적어뒀던 갑툭튀 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해나갔어요. 여기 혹시 저와 같은 정신없는 아마따 씨가 또 계신다면 이 방법 꼭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마따 씨로 놀림 당하지 않고요. 이거 우선 해놓고
라고 외치는 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PDS와 함께 합니다. 매년 똑같은 새해 다짐을 반복하는 일이 이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저의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날이 기대가 되어서요.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날도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진심인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응원과 감동, 마음 깊이 새겨서 하루하루 더욱 밀도 있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